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육개장 한 그릇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영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공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먹는 식사 생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 심지어 저희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에 대한 그걸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향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맛은 일부 포기하더라도 건강한 쪽을 입맛을 길들이게 하는 그쪽으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한다. 오늘도 아침까지도 이거 튜닝하는데 완성은 왜냐면 이게 딱 처음 출시했을 때 고객들이 반응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앱이 곧 출시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몇 달 동안은 이제 쓰시게끔 테스트를 할 거고요. 뉴트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앱이 나갈 거고 회원 가입하시면서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넣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일일 목표 칼로리랑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무슨 질환이 있냐에 따라서 뭐 누구에게는 여기가 포화지방에 대한 제한을 언급하기도 하고 누구는 당류에 대한 걸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 기록한 걸 누적하시면 저희가 쭉 분석해드리고 일별로 칼로리 섭취 추이도 보여주고 이제 건강 판정 체질량이라든지 혈당, 무슨 혈압 같은 것들도 보여드리고 이게 추천 식단. 요게 AI로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요걸 다 누르면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추천 식단 예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요거를 만드는 이거 영양 정보 만드는 법도 보여드리고 영양 정보 나한테 맞는 이게 왜 맞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러니까 사실은 부지런히 발품만 팔면은 누구든 나한테 맞는 영양 정보를 찾아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레시피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영양 정보 정확하게 또 모르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좋은 레시피, 건강한 레시피들을 발굴해서 영양 분석까지 해서 한번 검증을 해서 그거를 또 알러지라든지 어떤 기호 같은 걸 다 반영해서 추천해드리는 그것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결과물들은 이런 이 식사 기록과 결과물들은 병원에게 API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명지병원에 이제 5월부터 그 실증을 들어가요. 실증을 하면 내과 의사분이 만성질환자를 진료할 때 저희 앱을 통해서 쓰시게 하고요. 기록 여기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다음에 왔을 때 이 결과를 보고서 의사가 또 코칭을 하고 하는 걸 진행합니다. 이 사업에서.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해줘서 내가 만약에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최근 섭취량 중에서 지방이 너무 계속 넘치게 먹었구나 혹은 뭐 단백질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나중엔 더 이 추천의 로직이 더 고도화되는 게 이걸가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해줬지만 막상 이용자들이 이거를 선택했는지는 이제 식사 기록에 담긴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반응을 가지고 더 정교하게 추천 로직이 될 수 있어요. AI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 추천 레시피가 아무리 멋져도 내가 또 재료를 다 새로 구비해야 되면은 또 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냉장고에 내가 뭐가 있는지를 가지고 그 추천하는 식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무지 많은데 근데 이제 뭔가 결실을 맺으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담도 있는 사업화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쵸. 언제까지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력만 된다면 저희가 이제 물론 영리법인이죠.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되었을 때는 저는 이거를 어린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을 좀 재밌게 어려서부터 식습관을 제대로 키우는 쪽에 기여하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에 뭐 탕후루 많이 먹잖아요. 탕후루. 근데 그건 알고는 못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자꾸 입맛이 길들여지고 방송에서도 너무 이제 어떤 무슨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너무 영양균형이 잘못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보급이 됐을 때 그게 막 누구나 먹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사실은 돈으로 환산하면 무지 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꿈도 꿔요. 뭔가
TV에서 네. 음식된 거가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규제로 이거의 영양 정보를 밑에다 깔아주게끔 뭐 한동안 막 소금빵이 유행했잖아요. 소금빵이란 거는 밀가루하고 버터랑 소금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것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거거든요. 근데 뭐 간식으로 먹는 건 모르겠으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곡 그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사항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따라서 먹고 그걸 또 인스타에 올리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한 40대 후반부터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제 노령 그 특히 주부분들 할머니분들이 영양 불균형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찬밥에 밥 말아서 김치에 한 끼 때우시는 분들 예를 들면 그럼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단백질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부족한 거는 노년에 뭐 그러니까 근손실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정보를 저희가 쉽게 계란 후라이 하나 같이 먹게끔 하는 그런 거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들과 취약층.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무지 많아요.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그 경쟁력이, 그러니까 그 경쟁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세스가 예비 창업자 패키지라는 게 있고 또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패키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전에 예비 창업자 패키지가 예전에는 초기 창업자 패키지가 지금 예전 수준. 그러니까 한 단계씩 말하자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없고 프라 중학교 가는 식으로 이렇게 경쟁이 세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제도가 이제 좋은 걸 알고 몰리니까. 그래서 그 좋은 제도를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운 좋게 된 것도 있지만 이거 하나 따기 위해서 앞에 한 10번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 하려면은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는데 악용 사례도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작년에 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29일 날 메일이 왔어요. 예산이 55% 삭감돼서. 저는 그 계획에 맞춰서 다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엄청 그게 충격이었죠. 그래서 1월 그 연휴 동안 우울해. 그래서 근데 어떻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 정부가 주는 사업비에 안주해서 시장으로 나가는 걸 좀 미루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홍보 그다음에 만들어진 아이템 가지고 빨리 고우트마켓 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자구력을 갖추는 걸 좀 더 빨리 해야겠다라는 자극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계획이 바뀐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충격이었죠.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 창업을 하고서 아차 싶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뭐 공무원으로 하고 있을 때 주로 이제 컨택을 했던 인더스트리가 IT 혹은 뭐 금융 이런 쪽이었어요. 식품 쪽 외식업은 일면식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그렇게 갑자기 이제 어떤 벌판에 혼자 팽개쳐진 느낌이었는데요. 지난번에 딱 한 번 이제 식품 쪽이랑 미팅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 가지고 제가 전체를 대변하기는 힘들지만 네. 그 식품업계에게 그냥 무조건 윤리적인 거를 강요하기는 힘든 상황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파는 음식이 그래도 뭐 영양을 크게 훼손되게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그냥 하얀 흰 국수 있죠. 소면. 그거를 만약에 1인분만 먹잖아요. 아무 간도 안 하고. 그래도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의 한 80% 이상 먹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나는 나 국물 싱겁게 먹는데 그러면 나는 나트륨 적게 먹는다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소면에 나트륨이 너무 많다. 이걸 좀 줄여달라고 하면은 소면 만드는 회사에서 연구를 할 거예요. 어떻게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에. 왜냐면 그거 뭐 아무래도 방부제 기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도 저는 일부 건강을 지향하는 외식업 혹은 이제 그런 식품 제조업이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일단 그분들하고 협업을 만들어서 저희 걸 기반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트 글로벌 이 부분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학습한 데이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이 이제 한글로 된 걸 표현된 거기 때문에 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K푸드가 글로벌 진출하는 거에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남아 같은 데서도 또 유사한 패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어만 바꾸면 되는 문제여서 이 엔진이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스타트업에게 글로벌을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A 같은 것도 관심 있는 거. ODA를 하면 이제 국가 원조 있죠. 약간 우리나라보다 어렵게 사는데도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런 쪽에 또 생각하고 있어요. 코이카나 뭐 이런 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일단 저는 창업을 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지껏 그나마 잘 했던 분야에서 그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산업으로 접목시켜서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자였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일에 파묻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노년의 시간에 너무 그 여유롭게만 사는 걸 원치 않거든요. 어느 정도 계속 노동에 참여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저희 멤버 중에는 상당 부분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었어요. 제가 일단 어느 정도 그 프루프가 된 친구들. 그러니까 저 친구는 내가 옛날에 알았을 때 굉장히 스마트, 그러니까 이공계 계열 가지고 다만 최근 몇 년, 10년 이상 이쪽 분야 일을 안 해서 어디도 지금 취업하기 힘든 상황. 근데 나이는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육아로부터 독립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포텐셜을 좀 활용해서 나랑 같이 창업을 하면 좋겠다. 요 세 가지가 제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물론 슬로우하지만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고요. 저도 같이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새로운 거에 그렇게 할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 쉽게 다른 회사로 옮기지 못할 사람들 하지만 제가 같이 이제 제가 아는 거 쉐어해주고 시간 기다려주고 그런 분들 몇 명 같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분야가 또 식품이다 보니까 주부들이 중에도 굉장히 이쪽에 예민하고 엄격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딱인 거죠. 그러면 전공자 이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죠. 네. 조직 관리가 제가 이제 제 뒤에 어마무시한 조직이 있을 때 제가 조직 관리를 하는 거하고 제가 스타트업에서 조직 관리하는 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 기반으로 사람을 좀 고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확장성에는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제가 작년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제일 많을 때 11명까지 이제 같이 팀원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중에 계약직이 있어서 계약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재계약을 하실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래서 아마 이제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조직화가 필요한데 저한테도 그건 아직 숙제예요. 이게 제가 일일이 다 관여를 하는 거로 운영이 돼야 1년 반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스스로 돌아가게끔 하는 구도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 관리자가 아직 그 정도 할 만큼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직접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조만간 올해 이제 상반기 내에는 그렇게 이제 하나씩 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저희 아이템으로 자기 회사 운영하듯이 그 다음에 계속 저희 거에 뭐 꽂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노프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언제든 회사를 이제 스피노프 할 생각도 있는 거죠.
사람을 실내죠. 실내지만 그래도 또 기본적인 그 역량은 되는 사람을 기대하는데, 그거는 현재 제가 이제 그분들을 뽑을 때 이미 제가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쉽게 검증은 했는데, 새로운 사람 검증할 때는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그전 동료 스타트업 대표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일 골치 아픈 분야가 이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고용, 채용, 인재 고용. 1차 사업 아이템, 2차 사업 아이템까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3차 사업 아이템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뭐 그런 그 의료 좀 더 어드밴스드된 의료 기술하고 더 같이 접목을 해서 더 정교한 프리시전 메디슨의 방식으로 가는 쪽으로 지향을 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고객 서비스를 할 때 최신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다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거가 이제 3차 사업 아이템이에요. AI 챗 GPT 기반의 쉽게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자기 상황, 내가 지금 오늘 예를 들면은 식사, 이건 아무 제약이 없이 추천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뭐 손님 초대 요리를 하는데 지금 내 상황, 그시죠? 아니면 손님 중에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상황에 답을 줄 수 있는 AI의 어떤 혁신까지 가져가는 게 저희의 되겠죠. 언젠가 하나씩 갈 거예요. 레시피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식당도,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뇌경색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식단이. 그러면 이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단 딱 추천하는 거, 이런 거가 그냥 다양한 추천, 정황별 추천. 근데 베이스는 다 음식인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하고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쵸? 어디 만약에 내가 어디 경주를 가는데 내가 근데 식이 관리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추천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관광의 목적이 요즘에는 상당수가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목할 분야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같이 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익 창출에만 오리엔트 되어 있지 않고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은 누구든 건강하게끔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꺼이 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디 가서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됐을 때는 기꺼이 사회공헌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안녕하세요. 데이터바이주 윤주숙 대표입니다. 저희는 음식이 곧 건강이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양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선익을 드리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제품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